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네이버 블로그 총결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제 견해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올 한 해 네이버 블로그는 사실 대박이 났습니다. 예. 이게 그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블로그를 신규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총집결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방향들을 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간략하게 먼저 좀 짚어보면 네이버는 올해 그 신규 블로그가 200만 개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 내지는 200만 개의 그 블로그가 새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글도 약 3억 개의 글이 작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건데요. 제가 올 한 해 그 블로그 결산 중에 가장 쇼킹했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연령대별 그 블로그를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네, 블로그는요, 사실 지금까지 30대와 40대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30대와 40대가 이 전체를 이끌고 나갔거든요. 물론 현재도 이끌고 나가는 건 30, 40대가 맞아요. 특히 40대가 맞아요. 그런데 올 한 해는 MZ세대가 완전히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전체 블로거의 70%가 MZ세대예요. 예. 1등이 정말 놀랍게도 20대입니다. 20대가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26%. 예. 그러니까 35%와 26%. 예, 이 둘만, 20대와 30대만 벌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세대가 이제 앞으로 이걸 끌고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기존에는 3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끌어가는 건 40대였는데, 아직까지 그 이끌어가는 부분들은 그럴지언정 완전히 20대랑 40대가 확 진입을 하면서 이제 이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 블로그는 20대와 30대를 향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예? 내 블로그 아무리 내가 뭐 50대를 중심으로 하고 40대를 중심으로 하고 내 타겟은 다르다 할지언정 20대와 30대가 내 블로그를 찾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과연 20대, 30대에게 잘 어필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비중에 40대가 17%, 50대가 8%, 그 다음에 60대가 3%거든요. 그러니까 40대와 50대, 60대를 합친 숫자가 약 3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후의 블로거들은 40, 60대 이 30%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20대가 30대가 오면 내 블로그는 대박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그냥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블로그도 한번 분석해 드릴 건데요. 제 블로그가 올 한 해 작년 대비 블로그 방문자 수가 최소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30대가 대거 늘어났어요. 30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20대도 눈에 띄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20대와 30대를 끌어들이는 힘, 이제 여기서 2022년 네이버 블로그의 판도가 크게 바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는 이런 것도 분석해 놨어요. 당신이 몰랐던 블로그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그 10월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작년 11월은 미국 대선 결과 이건 정말 좀 지나간 일이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넷플릭스 스위트홈이 있었고 올해 1월에 정의나 미안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치코인이 등장했고 펜트하우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 클럽하우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 스타벅스 그 다음에 MBTI 테스트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갤럭시 플립폰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보시면 스위트홈과 펜트하우스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12개의 월별 최대 이슈 중에 지금 드라마가 3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나 미안해 미국 대선 결과 요런 것들 클럽하우스 요런 것들 보면 사회 분야도 3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MBTI는 심리적인 부분이고 갤럭시 폴더 그러니까 IT가 크게 강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명함을 내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흥미로운 건 도치코인이죠. 도치코인.
예, 이 도치코인이 등장한 건 지금 도치코인 하나만 보이지만 올해 전체적인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냥 부동산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30대가 대가 늘어난 이유, 20대가 대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코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코인 문제가. 그래서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나는 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블로그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네이버는 전체 블로그 수는 현재 3천만 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록된 글이 24억 2천만 개.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따져보면 24억 2천만 개라는 게요. 1초마다 8개의 글이 올라오는 거고요. 하루에 87만 개의 글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평소 강의 시간에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그 네이버 블로그의 글이 하루에 60만 개 정도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30% 이상의 글이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27만 개가 더 늘어났으니까요. 거의 50% 가까운 숫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87만 개면 월에 870만 개, 8324, 7320. 예, 2600만 개의 글들이 하루에 생산된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내 순위를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진 거죠. 예.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버 에어서치나 스마트 블록이 내년에 판도를 바꿀 건데요. 이 판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그걸 선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는 이런 분석도 내놨어요. 블로거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어딜까?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합니다. 강남에 관련된 포스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2등이 경기도 수원시, 3등이 고양시. 그러니까 예, 수원시 조금 뜻밖이고요. 고양시는 아마 일산을 중심으로 그쪽 근처, 뭐 파주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3위고요.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요일은 월요일이다. 예, 월요일날 가장 많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제 개인 분석표를 봐도 저도 월요일날 가장 많은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그러면 나는 발행하는 게 이게 별로 난 경쟁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월요일날 정말 많이 올리니까 나도 올려야 주변에 있는 블로거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구나 이런 게 되니까요. 월요일을 뭐 굳이 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월요일을 더 집중 공략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되 월요일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찾아본 주제는 뭘까요? 네, 1등이 맛집, 2등이 일상, 그 다음에 3등이 경제였어요. 예, 근데 뭐 맛집하고 일상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이제 여행이 확 줄어든 거죠. 이제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못 다니니까. 근데 맛집은 여전히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예, 맛집을 소소하게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내 블로그에 미천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예, 맛집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최고의 하드는 경제 분야예요. 경제 분야. 예, 경제 분야가 엄청난 소스였다.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도치코인은 하나만 등장했지만 경제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게 없고요. 여기 이런 말은 나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글은 마르부리 글꼴로 만든 뭐 그게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글 작성할 때 글꼴 있잖아요. 그럼 뭐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마르부리 뭐 그다음 나눔 스퀘어 보통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내 눈에 뭐가 이뻐 보인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다 보면 필기체 같은 글씨체도 있잖아요. 그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가동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력이 가장 좋은 글이 뭘까? 그러려면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나눔 스퀘어 또는 지금 말씀드린 마르부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10대, 20대, 30대, 40대는 도대체 무슨 글들을 주로 썼나? 그래서 의미 있는 20대, 30대, 40대만 잠깐 짚어드리면 20대는
여자를 중심으로 보면 음식, 운동, 대학생활이고요. 남자는 대학생활, 음식, 운동. 그러니까 남녀 공이 동틀어 20대가 가장 많이 쓴 글은 음식, 대학생활,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학생활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실 때 음식이라는 게 뭘 만들어 먹는 건 아닐 거고요. 맛집인 거예요. 맛집, 그 다음에 디저트, 예? 그리고 운동은 홈트. 예. 그러니까 이 여파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마찬가지로 음식, 직장 뭐 이런 게 등장하는데 여자는 음식, 직장, 육아고요. 남자는 음식, 직장, 투자,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30대 남자부터 투자, 재테크 이 경제 분야가 쑥 들어온다. 이거 아시고 마지막으로 40대를 봐도 음식, 직장, 뭐 양육이라는 게 육아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남자도 음식, 직장, 투자, 재테크.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음식인 거예요. 음식. 맛집이 됐든 요리가 됐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음식으로 그 하나로 일컬어지는 푸드가 가장 강력하다. 이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하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과연 그럼 내년에는 어떤 하드가 형성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스마트 블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거든요. 네이버 에어서치의 스마트 블록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하드는 지역이에요. 지역. 어느 지역이냐. 아까 예를 들어서 강남, 뭐 수원, 고양 이런 것처럼 지역이 가장 뜨거운 하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 지역이 경제보다 더 크게 블로그에 미친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 그게 아마 그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